제가 아시는 분도 털렸어요. 사실은 이게 10억 넘는 주택은 파스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옛날부터 가회 많이 해서 현금 많아서 돈이 많이 있었고 30억이 과외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정도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안 되죠. 그랬죠. 그러니까 왜 안 되냐.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러니까 뭐 2억 붙은다 아니면 26억인데 안 된다. 가산세가 붙죠. 폭탄을 막 붙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집 한 번 잘못 샀다가 집 날리게 된다.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또 한 번 추가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냈는데요. 이제는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도 확대됐는데요. 김포, 파주 등 경기 외곽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총 15종에 달하는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은 오늘 9월부터인데요. 1편과 2편으로 나뉜 자금 조달 계획서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어서 주택을 샀다가 이 세무조사 대상이 된 이런 특수 사례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특히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되면서 정부하고 세무당국이 이제 강남 3구 특히 마용성 이게 고가 단지들을 좀 집을 어떻게 샀는지 막 들여다보고 거의 지금 다 털고 있죠. 다 털고 있죠. 다 털고 있어요. 탈탈 털고 네.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랑 올해 좀 국세청에 좀 네. 적발된 사례들도 네. 있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사례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부탁드릴 건데 일단 지금 네. 분위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분위기부터. 그렇죠. 네, 작년 연말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반이라는 조직이 네. 창설이 됐죠. 조직이요. 법행위. 네. 네, 뭐 국세청, 경찰청, 네. 금감원 다 네. 조직이 창설이 되면서 거기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 4월까지 한 3차에 걸쳐가지고 네.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네. 한 4천여 건 대상으로 해서 끝났나요 네. 이제? 또 계속 또 하는 계속 거죠. 하는 네, 거죠? 네. 3차까지 한 결과 한 4천 건 이상의 거래를 조사를 했고 네. 그 중에서 한 2천 건 정도가 실제 어떤 세무조사로 대상, 넘어갔어요. 네. 또 더 세부적으로 가면 한 500명 정도는 아예 표적 해놓고, 근데 표적이면 또 뭐 어떤 조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뭐 금융거래 내역이라든지 모든 걸 다 보겠죠. 모든 걸 다 예, 이제 예. 들여다보고. 모든 통장 내역을 다 보겠죠. 일단 어마어마하네. 원래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워낙 과열되다 보니까 네. 네. 관계 기관이 그래서 뭐 확심해가지고 다 경찰이 다 됐어요. 네. 털고 계실 네. 때 그래서 좀 특이한 사례들 같은 거를 좀 보면서 저희가 네. 좀 반면 교사를 삼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먼저 좀 네.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세청에서 털고 있는 집중 대상은 이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이 20대나 뭐. 특히 나이 어린 친구들이 뭐 강남 3구에 뭐 예를 들면 뭐 아코리오 파크란지 이런 거를 산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속된 말로 털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한 명이 털렸어요. 네. 왜 털리셨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의대생인데 네. 28살인데 8살이 28살인데 이제 거의 30억 가까이 하는 돈 산 거지 아. 사실은. 근데 소명을 하고 나왔는데 뭐 이랬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들은 옛날부터 가회 많이 해서 현금 많아서 돈이 많이 있었고 30억이 과외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그랬고 워낙 많이 받았다. 현금 고액화 했다. 그리고 뭐 조부모님이 증여를 옛날부터 해주셨다. 물론 통장에 한 2, 3억 정도 있었어요. 네. 조부모가 진짜 해준 증여가 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한 2, 3억 또 대줬다. 음. 뭐 대출 지가 받았다. 근데 합해보니까 10억 이상 빵꾸 나죠, 사실. 그래서 이제 사기 전에 이제 저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할 건데 되냐? 그래서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래서 걸릴 것 같다. 걸릴 것 같다 하지 마시고 걸릴 거냐 안 걸릴 거냐 묻길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복불복은 맞는데 이제는 걸릴 것 같다. 지금 만 30세도 안 됐고 이건 100%다. 그래서 아니 우리 아들이 똑똑한데 뭐 그 외에 또 알아서 돈을 많이 했다. 그럼 걸리셔도 저는 책임 못 진다. 걸렸죠. 진짜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세금 다 냈죠.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냈죠. 그러니까 10억이 증여였던 거네요? 없으니까 증여 받았다고 이제 추정할 받았다.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 예. 그 2, 3억 이전에 받은 거 외에 또 추가로 10억을 받은 건데 그렇죠. 부모가 이렇게 대줬겠죠. 그러면은 추후에 증여가 불법 편법 증여가 발견되면 또 가산세가 붙죠. 가산세가 폭탄은 막 붙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세금을 내신 거예요? 10억에? 10억이면은 뭐 가산세까지 해서 3억 조금 넘게 됐죠. 30억 네. 집 사는데 3억에 네. 그런 사례가 있군요. 네.
최근 사례입니다. 최근 사례. 낼 때였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안 걸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간과를 하시고. 예, 예. 간과를 하신 거죠. 네. 예. 장세무사님도 뭐 네.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관리하시는 고객님 사례인데 그 부분은 이제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전에 있었던 일인데 신고된 소득이 없는 상태로 한 20억 정도 되는 주택을 취득을 하셨어요. 네. 결국에는 세무서에서 그러면 이 자금 취득 자금에 대해서 출처가 어디냐, 네.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거든요. 돈은 어디서 났냐? 네. 일단은 부모님한테 빌려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대한 걸로 저희가 소명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 적정 이자 4.6% 네. 네. 그 부분을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드리게 되면 증여세가 과태된다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증여로 추정이 돼서 이제 네. 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무상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계속 내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네. 그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죠? 다 갚을 때까지. 갚을 네. 때까지. 네. 끝이 갚을 없는. 때까지. 끝이 없네. 끝이 없는 전쟁이 사실 이어지고 배보다 배꼽이 좀 더 커진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또 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요즘 하도 공동명의를 주택을 워낙 비싸고 하니까 네. 공동명의로 하자 나중을 또 대비해서라도 뭐 자녀한테 물려줄 때를 대비하기도 하고 나중에 혹시 팔 때도 사실은 공동명의가 유리하니까 뭐 절세 효과가 네, 있는 절세를 거죠? 미리 하시려고 이제 공동명의를 하시는데 뭐 이런 거 사실은 배우자는 주부시고 일반 주부셨고 남편분 의사신데 쭉 한 20년간 같이 사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 또 주택을 또 다 주택다죠. 뭐 주택 한 채도 아니야. 뭐 서채 몇 채 있는데 네. 또 샀는데도 불구하고 5대5를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26억인데 5대5면 13억이잖아요. 근데 기존에 증여한 건 또 따로 6억은 있어요. 따로 있어. 그래서 네. 지금 뭐 현금을 6억 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또 붙더라고요. 그래서 공동명 해도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안 되죠. 그랬죠. 그러니까 왜 안 되냐?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되겠냐? 그러니까 뭐 2억 6천도 아니고 26억인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왜 아니 우리 남편이 계속 월급이 그러니까 의사시니까 수입이 많다 보니까 생활비 쪽으로 계속 줬다. 그래서 그 남는 돈 가지고 했다고 말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다 쓰셨잖아요.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이제 자기는 그걸로 소명을 하겠다고 네. 하셨는데 이제 그리고 5대5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걸렸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저한테 따로 연락은 안 오셨는데 적발이 됐다고는 들었어요. 네. 그 부부간에 네. 이제 증여 문제에 있어서도 예, 좀 예. 잘 정리를 해야겠네요. 네. 사실은 이게 10억 넘는 주택은 뭐 거의 뭐 바삭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생각을 하실 여지가 크지가 않아요, 사실. 주택을 사기도 쉽지 않은데. 상황이 네. 됐어요. 네, 그렇지. 또 다른 사례. 네. 그리고 대출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부모님 찬스를 쓰는데 네. 약간 꼬아서 썼어요. 어떻게 꼬았어? 쿠션을 쳤구나. 부모님이 이제 법인 대표신데 법인 자금을 유용을 한 거예요.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쓰면 그 세법에서 페널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횡령이나 뭐 배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님 회사의 돈을 불법적으로 갖다가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그 부분으로 주택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법인 돈을 갖다 쓰는 거죠. 갖다 쓰는 거죠. 네. 사실 법인에서 돈을 유출을 하려고 그러면 대표이사가 뭐 급여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 배당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없이 그냥 보통 얘기하는 가지급금이라는 걸 발생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자녀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죠. 법인 돈을.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증여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출시켰기 때문에 법인세도 더 내야 되는 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경우도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네. 사실은 법인하고 개인은 완전히 분리된 인격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사업하는데 내 돈인 양 돈 빼가지고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유용을 하니까. 네. 증여 조사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조사, 소득세 조사까지 파생이 사업장까지 털릴 수가 있고 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집을 왜 이렇게 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집을 안 사고 싶으세요? 사고 싶은데 전 너무 사고 싶어요. 이런 집까지 해서 전 이런 이렇게까지 집까지 예. 정정. 예, 예. 집을 사고 싶지만 이렇게까지. 네, 저도 다주택자 하고 싶어요. 네. 중간에 정리를 하면 네. 이게 그냥 결과적으로 다 공통점이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고가의 주택을 산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증여세 폭탄을 나중에 맞는. 근데 6억 정도다 증여를 받은 게 그럼 5천만 원 공제를 하면 5억 5천만 5억 원이잖아요. 5천이죠. 그 예. 5억 5천의 증여세를 하면 얼마가 돼요?
한 9천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9천만 원 정도. 네. 지니어스를 진짜 내기 싫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제가 네. 뭐 맨날 상속증이 상담하지만 지니어스를 진짜 1원도 내기 싫어하시더라고. 저라도 아까울 것 같긴 한데 괜히 이제 이런 거 피하시다가 진짜 폭탄 맞으시니까. 네. 근데 그 과세하면 얼마나 더 높아져요? 나중에 걸려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산세, 가산세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 납부할 세액 40%에다가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또 붙어요. 아 거의 또 네, 높고. 만 분의 2.5, 네. 1일당. 아, 네. 그러니까 한 거의 10% 그냥 이자 10% 조금 지나면 사실 안 낸 세금의 이제 절반이 세금을 또 붙는다고 보시면 되시죠. 가산세가. 예.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제때 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걸리겠지 해서 안 신고 안 하죠. 예. 네.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는 이것도 미성년자 관련 네. 사례인데 미성년자가 할머니하고 같이 공동 소유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네네. 그 처분한 대금 그 집을 처분해서 그 처분한 대금으로 새로운 집을 이제 부모님과 같이 취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 할머니와 같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던 그 집에 대해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도 공동명의 때 증여였던 거. 원천 네. 자체가 증여였던 거고. 네. 네, 그게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증여를 했던 거죠. 또 공동 엄마랑 이번에는 또 증여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었던 게 그러면 A라는 이제 집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고 B를 산 건데 그러니까 A를 처분한 대금이 있었기 때문에 B를 사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애초에 한 번에 A를 취득한 것 자체가 네. 문제였던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옛날 거니까 증여세가 겁나 나왔을 텐데 집 한 번 잘못 샀다가 집 날리게 생겼네. 네, 그런 사례들이 네.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하실 때도 우리가 부동산 처분 대금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 작성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요? 팔았던 네. 주택 네. 그리고 내가 전세 보증금을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았던 거죠, 과거에. 아 과거에 그때 한 번 안 냈던 거 그렇죠. 또 걸릴까봐. 그렇죠. 이거 네. 작성하면서 여기서 드러날 것 같으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부동산 처분 대금 자체가 소득 대비 너무 높으면 그거 자체도 또 한번 그렇죠. 조사 대상이 될 수 네네네. 있겠네요. 그렇죠. 그 주택 옛날에 어떻게 샀어 또 볼 수 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이 세무조사 대상이 된 다양한 사례들 좀 알아봤는데요. 네,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네.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